안녕하세요. 유정윤쇼 암미업 유정윤입니다. 오늘은 암을 경험한 후에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셨다고 말씀하는 이형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의 암 경험이 있는 암 경험자입니다. 첫 번째는 2010년 12월에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이라는 병으로 발바닥 광범위 피부 전체수를 받았었고요. 네. 두 번째는 2016년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네. 항암화학요법, 수술, 방사선 치료까지 1년여간의 치료를 받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4년차 검진 통과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암 경험자들한테는 1년, 2년이 거의 생명의 연장을 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4년을 또 연장하셨으니 나머지 평생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미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나님 지금 4년 동안 잘 살고 계시고 4년 동안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제가 원래는 간호사였어요. 네. 그래서 95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세계 여행한 거 1년, 그리고 암 치료받은 거 1년 제외하고는 21년 동안 간호사로 이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좀 직업이 달라져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서 경험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삼성서울병원의 암교육센터에서 암 환자분들을 위한 강사로 주로 강의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21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하신 것도 그 21년간의 꾸준함이 보이는 반면에 1년간의 세계여행이라는 게 더 확 와닿는데 네네. 세계여행은 꿈에서만 하는 거 아닌가요? 형나님의 세계여행이 몹시 궁금한데 여러분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나 인생에서 버킷리스트를 쓴다고 한다면 네, 어느 분이나 아마 세계 여행, 세계 일주는 그렇죠. 꼭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인생에서 은퇴 후에 음, 이제 세계 여행을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이 버킷리스트에 들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 진단을 받았을 때인 악성 흑색종 수술을 발바닥에 받았는데 네. 사실은 연기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처가 잘 낫질 않아서 한 몇 달 동안 걷지를 못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관절염까지 생겨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아니 은퇴할 때까지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은퇴를 하더라도 걷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그 세계 여행을 네.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네. 내가 그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들한테 이제 제 의견을 상의를 했더니 흔쾌히 동의를 해줘서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도 그만두고 고등학생인 아들도 자퇴를 하고 와. 그렇게 1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있어서 암은 아주 큰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런 결정들을 같이 해주셔서 가족들한테 큰 감사함을 느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느낀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세계 여행에 대한 뭐 얘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아니면 이 인터뷰를 위해서 네. 몇 가지 책을 좀 최근에 읽어봤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계는 하나의 책과 같고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한 페이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는 글이었는데요. 네. 그 한 문장이 저에게는 저의 세계 여행 경험을 나타내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고 네. 무거운 배낭과 그리고 크로스백 하나 딱 20kg 정도 되는 짐들을 하나씩 짊어지고 했던 여행이 처음엔 여행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끝날 때는 훈련 잘했어 네,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과정도 많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간호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성이라던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인정하고 넓은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나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하고 나니까 내가 알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세계가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책의 서문대로 정말
깊게는 아니더라도요. 각각의 세계의 장들을 골고루 경험해본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아직 인생의 몇 페이지밖에 보지 못한 저로서는 듣기로는 57개국을 다녔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57페이지를 경험하고 오신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57페이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느낌은 어떤 게 있죠? 사실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어디가 가장 좋았냐? 네. 어디를 추천해주고 싶냐? 그런데 각 대륙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건물마다 각각의 장점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네, 어디를 딱 꼽기는 정말 어려운 네네. 것 같은데요. 그냥 아프기 전에 저였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정말 절대 안 했을 것 같은 거를 도전해봤었고 네. 또 이집트의 다합이라는 곳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의 어드밴스드 코스까지 자격증을 땄거든요. 정말 저를 기존에 알았던 분들이 모두 놀랄 정도로 제가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 나라와 도시 중에서 그래도 한 군데만 딱 꼽으라 하신다면요. 바다사자들과 함께 수영할 수 있었던 갈라파고스 제도가 가장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곳인 것 같아요. 바다사자를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저로서는 같이 수영을 했다고 하니 그 느낌이 상당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저도 갈라파고스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서약서를 써요. 거기 있는 동식물들을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쓰는데 아마 그 동물들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바다사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호텔 로비에 그 선베드에 또 바다사자가 누워있고 수영을 바다에서 하다 보면 바다사자 새끼 같은 경우는 와서 이렇게 콕 찍어보고 가기도 할 정도로 정말 자연스러웠던 곳이라서 정말 자연과 함께 있는 것을 느꼈던 곳이라 특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바다사자를 보러 가보고 싶으네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형나님 얘기 듣다 보니까 배가 지금 막 너무 아플라 그러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만 하셔가지고 근데 사람이 항상 좋은 면만 있지 않아서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계 여행 좋았어? 라고 물어보시면 말로는 제가 그럼 엄청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라고는 해요. 그런데 꼭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나쁜 일도 있어야지. 워낙 계획했던 것보다 돌발 상황들이 발생해서 사실은 가족 셋이 머리를 맞대고 막 쥐어짤 때도 있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사춘기였던 아들이 24시간 부모와 함께 있는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참 너무 가혹했던 것 같기는 해요. 혹시 아드님한테는 가혹한 훈련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으네요. 네, 굉장히 반항도 컸고 그런 기간이 있었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었던 기억은 조금씩 사라지고요. 점점 좋았던 것만 자꾸 부각되는 기억 왜곡들도 일어나고 요즘 여행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우리 저기 갔었는데 하면서 가족 셋이 그때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매번 그때 행복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배가 아파서 좀 안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이래서 정말 여행을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그 여행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과 행복이 더 커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한마디로 부럽습니다. 형나님은 암을 경험하신 후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암을 경험하기 전이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암을 경험을 하면서 뭔가 좀 달라진 것이 있으실까요? 저에게 암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암은 저한테 나침반이 된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들을 드려요. 왜냐하면 암을 경험할 때마다 제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매번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굉장히 조직 순응형의 조직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았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나서는 제가 평생 직장으로 다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했던 것이 있고 또 두 번째 암을 경험한 후에는 이제 잠깐 또 일을 하기도 했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베트남에 있는 병원에서 의료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OJT를 해줄 일이 있었어요. 강의를 해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종양내과 과장님이 제 암 경험 얘기를 들으시고 거기 있는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두 번의 통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내용을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암을 진단받고 이런 치료들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환자분들이 우시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내가 지금 진단을 처음 받아서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힘든데 이렇게 나아가지고 잘 나아서 좋은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니까 그것만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그렇죠. 받게 된다는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았어서 제가 몇 번 더 가서 특강도 해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몇 번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암 경험자이면서 의료인인 것이 또 이렇게 좋게 의미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뭐 사명감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그때 그만두고 좀 암 경험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부도 조금 더 하게 되고, 네. 또 저의 경험들을 나누기 위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라는 것도 따고요. 네. 그러면서 암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가 끝나가시는 분들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생활법이나 건강관리법에 대한 강의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암을 경험하면서 제가 경험을 할 때마다 계속 저의 방향성과 나아가는 게 좀 의미 있게 바뀌었어서 저에게는 힘든 면도 있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암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히 형나님의 인생에 있어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게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암을 경험하고 있는 암 친구들, 암 후배들에게 형나님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들은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어 하나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프기 전과 아픈 후에 좀 의미가 달라진 단어가 있어요. 바로 정상이라는 단어거든요. 네. 우리가 아프지 않았을 때에는 정상은 아프지 않는 일절 암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임상에서 일을 할 때를 좀 예를 들어드린다면, 특히 우리 여성 암 환우분들이 암 진단받은 것을 굉장히 죄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또 숨기거나 좀 감추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암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도 네. 있고, 또 스스로도 남과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여행 중에 특히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다양한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암을 경험한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느끼고 받아들였던 것도 같고요. 이전에 암 환자분들이 또 그렇게 어려워하는 면들을 좀 느낀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좀 남들은 좀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 머리 민 상태로 일부러 공중 목욕탕도 가고요. 대단한 분이신데요. 수술한 상태로도 목욕탕을 가고, 네. 그 다음에 세신사 분들께도 이런 흉터가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점을 조심해서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요, 그거는. 네. 할 정도로 조금 여성 암 환우분들을 대표해서 좀 안밍아시라고 요즘 네. 하죠. 그런 식으로 나는 암 환자이지만 이렇게 정상으로 잘 살아요. 우리를 네. 그런 시선으로 봐주세요라는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암 환우분들 스스로도 네. 분명 아프기 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네. 조금 못하게 된 부분이나 모양이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틀린 것,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버리고요. 네. 달라진 정상 상태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분명 정상이에요.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 모두 그러실 거예요. 진단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은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계속 붙잡고 가실 건가요? 그 스트레스 계속 붙잡고 가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계속 아픈 사람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 스트레스를 외상후 성장으로 발전시켜서 더 달라진, 더 건강해진 정상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상 후 성장을 통한 달라진 정상 상태로 더 건강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와. 형사님이 아까 뭐 민머리 상태로 목욕탕도 가고 그 새신사님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시켜 달라고 한 것까지 들으니까 잔다르크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부터 형사님은 형다르크로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네요. 네, 형다르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형사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우리의 인생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달라진 것일 뿐이고 그 달라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달라진 상태에서 우리는 이미 정상이니 정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하고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의 마지막 구호로 다시 한번 우리의 멘티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네. 하나, 둘, I'm fine, thank you, and you!